태조 왕건은 지방 세력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어요. 그래서 후삼국 경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유명하죠? 태조 왕건의 결혼 정책. 태조 왕건이 결혼을 무려 29번 했다. 이거는 외국에도 알려진 아주 유명한 사례입니다. 이 29명의 왕비, 이 29번의 결혼 가운데 글쎄요, 사랑해서 결혼한 것은 한 번도 없는 것 같고 전부 정략 결혼인데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정략 결혼의 대상이 된 것이 전부 지방의 유력한 호족들이에요. 지방 호족과 어떻게 결혼하면 내 세력을 더 확대할 수 있을까? 평생 이 생각을 한 거죠. 29명을 지도에 표시해 보면 전국 각지에 걸쳐 있고, 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국의 요충지,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 호족의 딸과 결혼했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6명은 왕후가 되고 23명은 부인으로 남게 되는데요. 이것은 처음부터 중요한 지역의 호족의 딸을 왕후로 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인으로 들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29명의 부인을 두었다가 그 부인 가운데 자손이 왕이 되거나 해서 그 지위가 사후에 높아진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표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많은 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전국 각지의 호족들과 결혼을 통해서 일종의 동맹을 맺는다. 자, 이것이 왕건에게 대단히 큰 그 힘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후삼국을 통일한 다음에는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나를 도와준 호족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안게 되죠. 도와준 사람들이 전부 자기 몫을 요구하게 되면 왕건으로서도 굉장히 난처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논공 행상을 하게 되는데, 그것과 동시에 왕권을 강화하면서 중앙집권화 정책을 펴게 되죠. 태조의 중앙집권화 정책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에서도 몇 가지 아주 중요하게 언급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이 아마 사성이라는 걸 겁니다. 사성은 성을 내려준다, 이런 뜻인데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성은 성을 내려준다고 하는 뜻이 있지만, 이 시기에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사성은 아무 성씨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왕씨성을 내려주는 거예요. 왕건이 왕씨잖아요. 왕씨성을 내려줘서 자기와 고려 왕실과 의제적인 가족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아, 너는 내 동생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가족 관계를 만드는데, 실은 이 사례가 굉장히 적어요. 제가 볼 때는 한 집안밖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순식이라는 사람에게 왕씨성을 내려줘서 왕순식을 만들었다, 이 사례 하나예요. 김순식의 아들은 아버지가 왕씨가 됐는데도 김씨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김수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따로 왕씨를 주어서 왕수원을 만들어요. 아버지와 큰아들이 왕씨가 됐는데 그 다음 아들은 역시 김씨로 남아 있습니다. 김장명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또 따로 왕씨를 사성해서 왕렴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 경우는 이름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사성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집안이 모두 왕씨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에 한해서 사성을 한다, 이런 겁니다. 또 이 사성은 태조 왕건 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고려 후기에도 왕실에서 어떤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왕씨성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선왕이 권재라는 사람을 아들처럼 생각을 해서 왕후라는 성명을 하사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그 한 사례가 되죠. 사성, 이거 분명히 있었던 일이지만 아무 성이나 주는 게 아니라 왕씨성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는 사심관 제도입니다. 사심관 제도는 신라왕, 경순왕이에요. 김부가 항복을 했을 때 김부를, 경순왕을
경주에 사심으로 임명했다. 여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 사심이 갖는 권한은 뭐냐면 경주의 부호장 이하 관직 등에 관한 일, 어떤 일인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뭔가 경주의 어떤 일에 대한 권한을 준 거예요. 이걸 보고 다른 지역의 많은 공신들이 나도 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각자 자기 고향에 어떤 권한을 주게 되는데 이걸 사심관제도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자, 공신들, 왕건을 도운 사만 공신들의 본거지에 대한 영향력을 보장해주는 수단으로 사용이 된 제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인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건 지방 호족의 자제를 서울로 불러들여서 머물게 하는 건데 이걸 일방적으로 인질의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반절의 이해입니다. 인질의 의미도 있지만 자문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왕건은 개성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도 어떤 지역에는 한 번 가본 적도 없고 그 지역에 아직 지방반도 파견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 지역 호족의 자제, 아들이나 뭐 그 지방 젊은이를 서울로 불러들여서 그 지방에 대한 일을 물어보는 게 필요했겠죠. 인질, 자문 두 가지를 겸한다. 자, 어쨌거나 사성, 사심관, 기인 세 가지는 모두가 알고 있을 텐데 이 세 가지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역분전 지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역분전은 후삼국을 통일할 때 왕건에게 협조한 사람들에게 토지를 지급하는데 토지를 지급한 조건과 기준이 좀 특별합니다. 그 사람의 지위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관등, 관계 이런 걸 안 보고 성품과 행동의 선악, 착한지 착하지 않은지, 공로의 크고 작음, 대단히 주관적인 기준으로 토지를 차등 있게 지급했다. 이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내 맘대로 토지를 준다. 나에게 많이 협조한 사람에게 그만큼 포상한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역분전 지급을 우리는 전식과 앞에 놓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정치적인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지를 않아요. 토지를 주는데 전식과와 같은 건데 기준이 왕건이 생각하기에 자기에게 많은 도움을 준 사람에게 많이 준다. 그런데 실은 역분전 지급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해입니다. 태조 23년 940년 후삼국을 통일한 4년 뒤의 일인데 이 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같은 해에 중요한 일이 두 개가 더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때 군현의 이름과 영역을 재조정합니다. 각 지방에 영역을 조정해요. 그리고 군현의 이름을 이때 확정을 합니다. 주, 부, 군, 현, 향, 소 이런 식으로 등급을 정한 것이 중요해요. 자, 상하 관계를 만들어 놓고 어떤 군현의 등급을 어디로 정해주느냐 하는 이것이 고려 왕실에서 생각할 때 그 군현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협조를 했는가 하는 걸 기준으로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예가 있습니다. 경상도 안동의 경우에 왕건이 후백제 견훤과 여기서 싸움을 한 적이, 전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안동 사람 김선평, 권행, 장길 세 사람이 왕건을 도와서 크게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 지역을 고창분에서 안동 부로 승격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언제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로 역분전을 지급했던 태조 23년 94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940년에 한 더 중요한 일, 바로 성씨를 사용하게 한 일입니다. 이 일은 사료에 토성을 나누어 주었다. 토성 분정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이야말로 940년에 역분전 지급 9년 명호의 재조정과 더불어 동시에 이루어진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이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